그냥 있어요. 잠깐만. 그 남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남자 입술이 내 이마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남편 얼굴이 스쳤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5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온기가 나를 그 자리에 붙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남편이 챙기던 후배의 집이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맥주캔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그날 새벽 나는 선반 위 사진 한 장을 봤어요. 그 사진 속에 내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사 온 건 11월이었어요. 저녁 6시쯤 퇴근하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남자가 있었어요. 키가 크고 짧은 머리, 손에 박스 하나. 나는 5층 버튼을 눌렀어요. 4층은 이미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사 오셨어요? 남자가 나를 봤어요. 네. 한마디였습니다. 웃지도 않고 굳지도 않고 4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그 남자가 내렸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어요. 나는 5층에서 내리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잠이 없어진 건 꽤 됐어요. 자정이 넘으면 계단을 걸었습니다. 4층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자리였어요. 이사 온 지 사흘쯤 됐을 때였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창가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였어요. 어두운 데 서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묵례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있었어요. 또 그 다음 날도요. 자정이 지나면 그 남자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내려오다 멈췄어요. 매일 나오세요? 잠이 없어서요. 저도요. 그게 우리가 나눈 첫 번째 진짜 대화였습니다. 이름을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어요. 어느 날엔 그 남자가 커피를 2잔 들고 나왔어요. 나란히 서서 마셨습니다.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한 20년요. 여기서 결혼하고 남편 보내고. 그럼 이 계단도 20년 된 거네요. 나는 피식 웃었어요. 이 계단이 저보다 내 사정을 더 많이 알겠다. 그 남자도 웃었습니다. 최준혁이에요. 400이요. 오명이에요. 위층? 그날 밤 집에 와서도 괜히 창밖을 한 번 더 보게 됐어요. 밤마다 조금씩 더 얘기하게 됐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다 그 남자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이었어요. 비켜서려다 어깨가 스쳤어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먼저 내려간 건 나였어요. 등 뒤로 그 남자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그날 이후였어요. 같은 시간에 계단을 걷는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진 게요. 어느 날엔 최준혁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어요. 오래 다니던 회사를 얼마 전에 그만뒀거든요. 힘드셨겠다. 더 묻지 않았어요. 오명희 씨는요? 밤마다 잠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남편 가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혼자 있으면 밤이 너무 길어서. 얼마나 됐어요? 5년이요. 최준혁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불쌍하다거나 힘드셨겠다거나 그런 말을 쏟아내지 않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 밤 최준혁 씨가 장갑도 없이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다음 날 편의점에서 장갑 하나를 사왔어요. 남자용으로요. 이런 거 사도 되는 거예요? 추우니까요. 그게 다였습니다. 며칠 뒤 최준혁 씨가 핫초코를 2잔 들고 나왔어요. 아무 말 없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받으면서 웃었어요. 이런 거 사도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잠깐 멈추더니 피식 웃었어요.
이 사람이 좋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발이 멈췄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괜히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4층을 지날 때 발이 조금 느려졌어요. 어느 날 밤 계단을 빠르게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졌어요.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준혁 씨가 허리를 잡았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가까웠습니다. 그의 숨이 내 이마 위에 닿았어요.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가 낮았어요. 나직하고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했어요. 미끄러진 놀라움만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발 아래를 보면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등이 뜨거웠어요. 12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계단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후회돼요? 그만둔 건 안 후회해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가끔 그렇죠. 나도 그런 말 들은 것 같아요. 남편한테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늦었다고 그런 말 하다가 갔어요. 최준혁 씨가 나를 봤습니다. 그 남자 목소리가 낮아서 말할 때 귀를 기울여야 했어요. 나도 모르게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위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 5층이었습니다. 최준혁 씨가 먼저 움직였어요. 벽 쪽으로 한 발짝. 나는 반사적으로 따라갔어요. 벽과 그 남자 사이로 내가 끼어드는 형태가 됐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밟기 시작했어요. 또각, 또각, 또각. 나는 숨을 참았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숨결이 내 이마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 남자 손이 벽에 집혀 있었어요. 내 어깨 바로 옆에요. 조금만 움직이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발소리가 4층 계단참 바로 위까지 내려왔어요. 그 남자가 조금 더 몸을 기울였어요. 어두워서 표정은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눈이 내 눈을 보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1초 움직이지 않았어요. 둘 다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까웠어요. 그 1초가 길었어요.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그 사이에 최준혁 씨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어요. 짧게요. 정말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닿았습니다. 발소리가 1층을 향해 내려갔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아래서 올라왔어요. 우리는 그제서야 숨을 쉬었습니다. 최준혁 씨가 한 발짝 물러섰어요. 먼저 갈게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502호 문을 잠그고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쿵쿵쿵, 쿵쿵쿵. 오래전에 잊은 줄 알았던 그 박동이 다시 시작됐어요. 며칠째 계단을 내려가지 않았어요. 4층을 지날 때 발소리를 줄였어요. 엘리베이터 시간도 맞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4층 복도에서 최준혁 씨 집 문이 빈틈만큼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갔어야 했는데 노크를 했어요. 소파에 기대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었더니 뜨거웠어요. 밥은요? 못 먹었어요. 주방으로 갔어요. 달걀, 파, 두부, 남은 밥이 있었어요. 죽을 끓였습니다. 냄비 하나, 그릇 2개뿐인 부엌이었어요. 나란히 앉아서 먹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반쯤 먹다가 최준혁 씨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고맙습니다. 다 먹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 남자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계단에서 다시 마주쳤어요. 얼굴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 나으셨어요? 네. 덕분에요. 잠깐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요. 최준혁 씨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파서 누워 있는데
누가 죽을 끓여준 게 처음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처음이었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그 한마디로 다 들렸어요. 나도 알았거든요. 아파도 혼자 끓여 먹는 게 뭔지를요. 저도요. 아프면 혼자였어요. 항상 최준혁 씨가 나를 봤어요. 한참 서 있었어요. 둘 다요. 추운데 들어가서 한 캔 하실래요? 이번엔 물음이었습니다. 맥주 2캔을 들고 있었어요. 거절할 이유를 생각했어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402호에 들어갔습니다. 소파 하나, 작은 테이블, 책 몇 권. 딱 그만큼만 있는 집이었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한 캔씩 땄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아요? 외롭죠. 익숙해지려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도요. 5년이 됐는데 그 남자가 나를 봤습니다. 지금 어때요? 이 순간 나는 캔을 내려놓았어요. 무서워요. 뭐가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서. 그 순간 계단에서 처음 마주쳤던 밤이 떠올랐어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가로등 불빛을 보던 그 밤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내 밤 안으로 들어온 게요. 최준혁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 손이 테이블 위 내 손 위로 왔습니다. 꼭 쥐지 않고 그냥 덮이듯이 손을 빼지 않았어요. 나도요. 낮게 말하고 천천히 몸을 기울였어요. 입술이 닿았을 때 눈을 감았어요. 두 손이 내 등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나는 그 품 안으로 기댔어요.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내 밤 안으로 들어온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그날 밤 402호를 오래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최준혁 씨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 선반이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체 사진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손이 먼저 갔어요.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이에 내 남편이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고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최준혁 씨였어요. 내 표정을 보더니 굳었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최준혁 씨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그 눈이 진짜로 놀라 있었어요. 같은 회사였어요. 오래 있진 않았는데 그분이 팀장님이셨어요. 저 많이 챙겨주셨어요. 오명희 씨가 그분 사모님인지는 몰랐어요. 그 말이 진심인 걸 그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사진을 선반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에 서로의 숨소리만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나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4층을 지날 때 발소리를 더 줄였어요. 계단엔 내려가지 않았어요. 세 가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 얼굴이요.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얼굴이요. 그 남편이 챙기던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집에서 밤을 보냈다는 것이요. 결론이 안 났어요. 며칠을 생각해도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기도 했어요.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4층 창에 불이 켜져 있을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생각하면 안 되는데 생각났어요. 어느 밤 4층 계단참에 최준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기다린 게 분명했어요. 잠깐만요. 창가에 나란히 섰어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요. 그분 사모님인 걸 알았더라면 제가 이랬을까 싶어서요. 나는 창밖을 봤어요. 알았더라면 커피를 건네지 않았을까요? 그 침묵 속에 같이 있어주지 않았을까요? 몰랐잖아요.
나도 당신도. 그래도요. 그분이 저한테 잘해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최준혁 씨가 굳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갔어요. 나는 살아있고 당신도 살아있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게 잘못인가요? 최준혁 씨가 한참 창밖을 봤어요.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그분 사람을요. 나는 창가에 얹힌 그 남자 손 위에 내 손을 얹었어요. 내가 괜찮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라면 잘 살라고 했을 거예요. 나한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람이 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최준혁 씨 손이 내 손을 감쌌어요. 이번엔 꽉. 들어올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최준혁 씨가 내 앞에 섰어요. 그 눈 안에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뻗었어요. 그 남자 손을 잡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을 때 눈을 감았습니다. 두 손이 내 등을 감쌌어요. 처음보다 더 가깝게, 처음보다 더 오래. 나는 그 품 안에 기댔어요. 5년이었어요. 혼자인 밤이 5년이었는데 그 긴 시간이 그 한 사람의 온기 안에서 조금 녹아내렸습니다. 402호 안은 어둡고 따뜻했어요. 새벽빛이 창으로 스며들었어요. 최준혁 씨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반 위 사진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챙기던 사람이 나를 챙겨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한테 말을 걸고 싶었어요. 나 괜찮아요. 아직 살아있어요. 코끝이 조금 시렸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502호 문을 열었어요.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끓였어요. 혼자 2잔을요. 황혼이라는 말은 끝처럼 들리지만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붉어요. 최준혁 씨는 아직 4층에 살아요. 나는 5층에 살고요. 57의 심장이 뛰는 것. 늦은 게 아니었어요. 내 차례가 조금 늦게 온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인생에는 늦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차례가 조금 늦게 온 것뿐이라는 거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황혼 사연은 매주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좋아요와 댓글 한 줄도 이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곁에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